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판도라의 상자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친일파 문제였는데요.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친일파 문제를 의외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한참 후에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주체가 독립군의 후예였을까요? 판도라의 상자 친일파 문제를 끄집어낸 주체는 바로 대괄공명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괄공명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일제 치하의 친일파로 있다가 해방이 되자 갑자기 자익도 아니고요, 진보는 더더욱 아니고요, 바로 빨갱이로 돌변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무리들을 지칭하던 해방 직후에 생겼던 신조어 보통명사가 대괄공명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대괄공명들은 광복된 지가 70여 년이 훨씬 지났으니까요. 대부분 대괄공명은 이미 저세상 사람들이 되었고요. 대괄공명의 후예들이 친일파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자기 참여를 한 것이 아니고 타인들을 지칭하면서 친일파라 비난하고 친일 청산을 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웃지 못할 총극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적폐 덩어리들이 현 세대에서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서도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외치는 것과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에 이 땅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난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유력하고 많은 다수의
당원들을 모집한 정당이 있었는데요. 통칭 한민당이라고 부릅니다. 한민당요. 한민당은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많은 유력 정당들 중 가장 친일파가 많았고, 친일파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친일파가 득실되는 그런 정당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한민당의 핵심 인물이 바로 김성수라는 인물인데요. 고려 대학교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부통령을 지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민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이 공화국 정권요, 4.19 이후에 제2공화국 정권이 들었었을 때 제2공화국의 내각 책임제 하에서 실질적인 정부 수반이라 할 수 있는 총리로 등극하는 장면인데요. 1945년 친일파가 득실되던 한민당이 이후에 민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국당을 1956년에 개성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었는데요. 1956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이합 집산이 있었고 당명을 수차례 바꿨지만 대체적으로 약간씩 이름이 바뀌었지만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공통적으로 민주당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당명을 사용했었습니다.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제1공화국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괴멸적 타격을 입은 이후에 사실상 당시 전국은 민주당 일당 체제였는데요. 그런데 그 민주당이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졌고 구파의 핵심 인물이 이 공화국에서 대통령이 되었던 윤보선, 그리고 신파가 제2공화국의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장면은 제1공화국 시절에도 친일파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요. 제2공화국 총리 인준 국회 표결이 있었을 때 당시 장군의 아들로 불리었던 김두한이 친일파 장면만은 안 된다고 국회 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던 인물이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
정치적인 아들로 세간에 불렸던 사람이 바로 DJ 김대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가장 중심적인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 친일파가 득실되고 친일파가 현대 한국 정치사에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던 그런 민주당이 타 정당을 친일파 정당이라고 비난을 하고 친일 청산을 한다고요? 임시정부의 이승만, 김구, 이동희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던 그 시절에 임시정부의 7가살이라고는 주요 강령이 있었습니다. 7가살,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 7부류의 인물이라는 거죠. 7가살. 그 7가살 속에는 적국의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조선총독부 산하 주요 기관의 관리를 지낸 자의 후손들이 어느 날 정치인들이 되어서 친일 청산을 한다고요? 참 뻔뻔스럽기가 거지없죠. 김구 주석이 들었는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들을 척결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을 국가의 정상으로 행정수반으로 하는 정부였습니다. 이승만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에 좌파에 속하는 여운형이 인공을 선포할 때도 여운형 박헌영이 중심이 되어서 인공을 선포할 때도 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이승만을 빼고 독립운동사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날 민주당 그리고 일부 좌파들이 주장하기를 이승만이 친일파였다면은 그런 이승만을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추대한 박헌영이나 여운형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초대 정부는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요. 총리는 청산리 대첩에서 김좌진과 함께 싸웠던 이범석 장군이었습니다. 이범석 장군이 친일파인가요? 해방 이후에 남북에 있어서 우리나라 좌파 역사계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브루스 커밍스가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장을 김무정을 꼽았고요. 김무정과 쌍벽을 이루는 용장으로 남한의 이범석 장군을 꼽았습니다. 이범석 장군이 친일파인가요? 브루스 커밍스조차도 북한의 김일성의 가장 집권의 위협 세력인 김무정, 중국 대장정기의 모택동의 인정을 받고 중국 공산당의 주요 요인들이 다 인정을 했던 김무정에 필적할 만한 독립투사를 철기 이범석 장군을 꼽았습니다. 이범석 장군이 허풍쟁인가요? 자기의 항일투쟁 경력이 없는데 만들어서 날조를 하고 허풍을 떤 허풍쟁이가 대한민국의 초대 총리가 되었나요? 1948년 초대 내각에는 철기 이범석 장군 총리 외에도 무임소 장관의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지청천 장군도 있었습니다. 지청천 장군은 이후에 총선에도 참여를 해서 전국 최다 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기록을 세웠고요. 이후에 야당의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적인 노선을 달리하여 야당의 당수가 되었지만 6.25 와중에 어열단원 출신에 의해서 자행된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에 고개를 저으면서 야당 당수직을 물러서기도 했던 인물이 지청천 장군입니다. 마치 지금의 민주당이 한독당을 계승한 정당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에) 만들어졌던 친일파 임명록 사전이 만들어졌죠. 좌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왜곡한 측면이 있지만 친일파 임명록 사전 속에도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대중의 정치적인 아버지라는 장면 전 총리였습니다.
왜 친일파 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한민당의 이야기는 빼버리는 거죠? 김성수를 비난하면서 김성수는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한민당의 핵심 인물인데 김성수가 마치 남의 당 사람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름이 한민당과 민주당이 달라서 그렇다면은 자, 민주당 이름을 쓰기 시작한 이후에 민주당의 핵심 인물이자 김대중의 정치적 서성인 장면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감히 친일 청산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장면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을 수여받거나 추서받은 모든 인물이 내국인은 불과 30명에 불과한데요. 장면은 정부 수립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김대중 정권 하에서 김대중에 의해서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민주당이 과거에 잘못했고 정말 반성하는 입장에서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6.25 당시 큰 공을 세웠던 백선엽의 이장 문제가 아니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명단에서 장면 이름부터 파야 하는 거 아닌가요? 1948년 수립된 초대 내각에서 친일파 청산에 미흡했다 내지는 친일파 청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은 적어도 한민당을 개성한 더불어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철면피적인 언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반민족 행위자 처벌이 미흡하게 되었던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한민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949년 초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폐지에 관한 법률을 주도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당이 있는데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폐지하는 법안,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국당의 전신인 바로 그 한민당에 의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 폐지에 관한 법률이 1949년 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